안녕하세요.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행복한 솔버 이혜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손해평가사 2차 시험 과목 가운데 적과전 종합위험 2 과수 4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수량을 어떻게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과 전에는 이제 착과감소 보험금을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죠. 그래서 그 산정식을 보면 착과감소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을 빼고 여기에 가입 가격과 그때까지의 생산비라고 할 수 있는 80%를 곱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착과 감소량은 그 두 가지 중에 작은 값이죠.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뺀 값, 그리고 최대 인정 감소량 가운데 작은 값을 착과 감소량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최대 인정 감소량은 평년 착과량에 이제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하는데 최대 인정 피해율은 세 가지가 있었죠.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우박의 유가 타박률,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착과 감소 과실수에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거,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있다면 여기에 감수 과실수를 곱해서 합해서 이걸 미보상 감수 과실수로 정하는데 미보상 주수는 이제 미보상 주수 감수 과실수는 미보상 주수에다가 일주당 평년 착과수를 곱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 감소량은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 가격은 품종이 혼식돼 있는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킬로그램당 과실의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결국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참고로 그 양과 수와의 관계도 말씀을 드렸죠. 양은 수에다가 가입 과중을 곱하면 양이 된다. 예를 들면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의 가입 과중을 곱하고 평년 착과량은 평년 착과수의 가입 과중을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착과 수로 문제가 쭉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착과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유자재로 가입 과정을 곱해서 구할 수 있어야 그 시험 문제를 보셨을 때 그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과 종료 이전에 몇 가지 그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착과 감소 과실수는 이제 평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거, 그다음에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가운데 작은 값이라고 했는데 그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의 적용 대상이 있었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결과 조수의 화재 등의 피해 규모가 일부에 국한된 재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적과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이 경우에만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산정식은 방금 본 것과 같죠. 평년 착과수의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우박의 유가 타박률 가운데 가장 큰 값. 물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단감 떫은 감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사과 배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구하는 산식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무 피해율은 이제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침수 피해 인정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서 구하는데 이때 이제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이제 침수 주수의 침수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침수율은 침수된 착과나 또는 꽃을 전체 조사한 착과나 꽃수로 나누어서 침수율을 구하고 침수된 나무가 있으면 그걸 전체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침수율을 곱한 것만큼만 인정을 해서 침수 피해 인정 주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낙엽률 인정 피해율 하면 무조건 단감 떫은 감만 해당됩니다. 이 산식은 뭐 그냥 바로 외워서 입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011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낙엽률은 표본 조사를 해서 낙엽수를 전체 그 낙엽수 플러스 착엽수의 합계로 나눠서 구하고요. 경과일수는
이거는 6월 1일부터 발생한 그 경과 일수를,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의 경과 일수를 구해서 이것을 이제 구해가지고 인정 피해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그 경과 일수 계산할 때 한 편을 넣느냐, 양편을 넣느냐 그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면 1일부터 30일까지 양쪽 다 넣으면 30일이 되고 어느 한쪽만 넣으면 29일이 되죠. 논란이 여전히 있고 이게 뭐 명확하게 약관이나 뭐 위에 올라가면 민법의 규정까지 따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거는 경과일수는 며칠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렇게 주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박에 의한 유가 타박률은 표본주의 유가수 합계 이제 표본 조사를 해서 유가수 피해 유가수를 전체 피해 유가 및 정상 유가수 합계로 나눠서 이제 유가 타박률을 구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나무 피해율, 인정 피해율, 유가 타박률 가운데 가장 큰 값을 구해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구해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게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를 가산하는 그 조항이 있었죠.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수해나 화재의 경우에는 안 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다음에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과 종료 전 자연재해로 인해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발생하면 그거의 5% 이내에서 적과 종료 이후에 감소 과실수에 가산을 해주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산정식을 보면 감소 과실수는 이제 적과 후 착과수 곱하기 5%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착과율이 60%보다 작으면 5%를 다 인정을 해주고 60%보다 크면 그것을 40%로 그 차이를 40%로 나눈 거 비율만큼만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착과율은 미디언 적과 후 착과수를 평년 착과수로 나눈 값 60%, 100% 가운데 값을 착과율로 해서 이 산식에 넣으면 그 감소 과실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적용하는 것은 이제 산출한 감소 과실수를 적과 종료 이후의 누적 감소량에 합산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맥스 A로 인식한다는 이 조항이 있는데요. 맥스 A를 지금까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요거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맥스 A로 인식을 한다. 여기까지만 그 기억을 하시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금 산정식, 그러니까 적과 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그래서 뭐 감수량 구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본 걸로 다 내용으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 산정식 그 과실손해보험금 적과 종료 이후에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는 그 산식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적 감수량 부분을 하여튼 줄어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왔는데 오늘 볼 내용이 이제 이 줄어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식을 간단히 다시 한번 보고 가죠.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에서 미보상,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고 여기에 가입 가격을 곱해서 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누적 감수량은 특정 위험 5종, 가을 동상의 일소로 발생한 감수량 합계.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 위험 5종과 두 가지, 가을 동상의 일소, 이 7가지를 보장하니까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감수량이 있으면 그걸 다 합해서 누적 감수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보상 감수량은 적과 전에 미보상 사고가 있어서 그 착과 감수량이 있었다 그러면 두 번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착과 감수량에서 적과 전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다시 빼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부담 감수량 지금 말씀드린 거죠.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데 착과 감수량이 0보다 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빼준다. 두 번 차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가입 가격은 적과 전과 똑같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품종 불문하고 동일하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수량 산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재해 플러스 가을 동상의 특정형 5종 플러스 가을 동상의 일소인데 7가지인데 일단 우박은 이 성격이 일소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4가지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4종은 공통됩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걸 먼저 보고 우박 일소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종의 재해가 발생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낙과 피해가 발생합니다. 태풍, 강풍이 불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무가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침수도 될 수 있고요. 집중호우나 이런 것이 오면 나무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낙과 피해하고 나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감수량이 발생했느냐 이제 이것을 산정하는 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과 피해부터 먼저 보면 낙과 피해는 그 조사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2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표본조사라는 것은 전수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전수조사를 하는 게 가장 사실은 정확할 겁니다. 무슨 조사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대부분 표본조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원칙은 이제 전수조사인 것들이 있습니다. 낙과 피해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예를 들어 2019년 같은 경우에 태풍이 3개가 연달아 왔죠. 링링이 오고 미탁이 오고 타파가 오고 아마 그렇게 연달아 왔는데 그 과수원에 배나 사과 과수원에 그 과실이 쭉 떨어졌습니다. 거의 그 결실을 앞두고 한 달 정도 앞두고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걸 전부 전수조사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재해라고 그래서 3개 나무만 표본을 선정을 해서 표본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워낙 거대재해고 많은 과수원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하려면 원래는 적정 표본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과수 가입 주수에 따라서 3주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좀 완화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낙과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수조사를 하면 그거는 간단합니다. 전체 낙과수, 떨어진 과수원에 떨어진 전체 낙과수에 낙과 피해 구성률이라는 거를 이제 구합니다. 낙과 피해 구성률을 구하고 여기 맥스 A라는 걸 빼고 1.07을 곱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총 낙과 과실수는 그대로 과수원에 전체 떨어진 낙과 과실수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낙과 피해 구성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착과 피해 구성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표본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100개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100% 피해형, 80% 피해형, 50% 피해형, 그다음에 정상과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50%형은 판매를 했을 때 가격이 반 정도밖에 못 받겠다 하는 게 50%형이고 80%형은 판매하기는 곤란하고 이걸 즙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공용으로는 쓸 수 있겠다. 그 정도 판단이 되는 게 80%형이고 100%형은 이도저도 안 되는 거가 이제 100%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별개로 하고 평가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퍼센트 가중치에다가 0.5, 0.8, 1 가중치에다가 해당되는 개수를 곱하고 그다음에 전체 분모에는 이 전체 과실 개수로 나눠주면 결국은 이게 이제 피해 구성률이 됩니다. 낙과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구성률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한 1000개가 떨어졌다 과수원에 그러면 1000개를 다 피해를 본 과실수로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팔 수 있는 거 100% 정상 과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피해 과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한 50% 정도만 피해를 봤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 과실수는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과실수의 50%만 피해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이해되시죠? 자, 피해 구성률은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 맥스A는 조금 이따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1.07을 곱한다고 7%룰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과 배의 경우에 이 4종 위험,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 호우로 인해서 낙과 피해가 발생하면 그렇게 구한 감수 과실수의 7%는 착과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더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낙과의 경우에 1.07을 곱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나. 자, 그럼 이제 전수조사는 그렇게 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본조사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표본주 그러니까 주수표에 따라서 나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있는 수관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 밑에 있는 낙과 과실을 다 세고 그 낙과 과실수 합계를 몇 주를 그렇게 합산을 다 한 다음에 몇 주로 했는지를 나누면 한 주에 몇 개가 떨어졌나 표본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이 과수원에 몇 개가 있는지 나무가 몇 개가 있는지 곱하면 낙과 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표본조사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또는 단위 나무당 몇 개인가를 이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죠. 그래서 거기에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구하고 그 나머지 뒤에는 이제 전수조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조사 이 산식 낙과 과실수 합계를 표본주로 나누고 여기에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는 것이 결국은 총 낙과 과실수를 추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낙과 피해를 봤을 때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산식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죠.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맥스A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요. 나무까지 하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무는 이제 고사와 수확불능의 경우하고 그다음에 침수 피해가 있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사는 이제 생환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재해로 인해서 죽은 거죠, 나무가. 이거는 이제 고사가 되고 수확불능은 죽지는 않았으나 올해 수확하기는 어려운 나무수가 수확불능 주수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한 데에다가 무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과수를 곱해서 고사와 수확불능으로 인한 감수 과실수, 줄어든 과실수 몇 개나 줄어들었나를 추정을 합니다. 이것 고사 주수와 수확불능 주수를 더하는 건 알겠는데 무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과수를 곱하는 이유는 나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조사를 나갔더니 나무가 죽었습니다. 또는 그 나무가 다 잘려나갔어요. 수확불능이 돼버렸어요. 뭐 내년에는 다시 싹이 나와서 살 가망성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수확불능 주수니까 이것은 이 과일이 몇 개가 달렸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추정을 하는 겁니다. 평년 정도에는 나무에 뭐 200개 정도 달렸으니까 이렇게 죽은 나무들은 200개 달린 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피해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1-맥스A를 곱해주게 되고요. 고사와 수확불능은 이제 그렇게 그 개념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침수 피해가 있으면 침수 피해 본 나무를 다 그대로 이거에 대한 감수 과실수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침수 주수의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를 구합니다. 이 침수 착과수를 구해서 여기에 이제 1-맥스A를 해주게 되는데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가 이제 몇 개인지를 구하는 산식이 그 밑에 있죠. 침수나무 한 주당의 평균 침수 착과수는 침수나무의 주당 평년 착과수 곱하기 침수율을 곱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제 침수율은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침수 꽂는 유가스 합계를 전체 꽂는 유가스 합계로 나눈 게 침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몇 퍼센트나 물에 잠겼나 이게 이제 침수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침수된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달려 있는 과실은 피해 본 거는 평년 착과수, 그러니까 그 평년도에 200개가 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게 평년 착과수라고 했죠. 그것을 일단 잡아주고 그 나무에 여기에 이제 침수율, 물에 잠긴 비율을 곱해서 한 주당 침수 착과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침수 나무에 곱해서 침수 나무가 몇 개인가를 곱해서 결국은 침수 피해로 인한 과실 손해는 몇 개다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이제 맥스 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맥스 A는 정의가 착과 피해 구성률 가운데 가장 큰 값입니다. 착과 피해 구성률 가운데 가장 큰 값. 지금 우리가 이제 착과 피해 구성률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뒤에서 살펴볼 우박이나 일소, 가을 동상에 발생하면 이제 착과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적과 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착과 감소가 생기면 5% 룰이 있었죠. 5% 이내에서 가산을 해주면서 맥스 A로 쓴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것도 맥스 A도 이제 여기에 속하는 착과 피해 구성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그 이전에 착과 피해 구성률이 있었다 그러면 그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 가운데 가장 큰 값을 맥스 A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정의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낙과 피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낙과 피해 이전에 어떤 착과 피해가 있었어요. 과실이 달려있는 과실에 약 10%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그 이후에 이제 태풍이 와서 과일이 떨어졌어요. 그래 떨어진 과실을 100개 이상을 골라가지고 착과 피해 구성률을 구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을 구해봤더니 2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산식 맥스 A가 없다면 그냥 20%를 다 인정을 해줘야죠. 1000개가 떨어졌고 낙과 피해 구성률을 조사해봤더니 20%다. 그러면 1000 곱하기 20에서 20%에서 200개가 낙과 피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겁니다. 왜? 이전에 10%라는 착과 피해 구성률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조사한 20% 안에는 그 10%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낙과 피해 구성률 20%에서 그 이전에 가장 큰 착과 피해 구성률 10%를 빼고 10%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맥스 A가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서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맥스 A가 뭐는 맥스 A로 쓰고 안 쓰고 이걸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착과 피해 구성률만 맥스 A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과 피해 구성률이 이렇게 구해지더라도 이것은 맥스 A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낙과 피해 구성률은 이미 떨어진 거에 피해 구성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달려있는 거에는 이제 관계가 없죠. 이거는 요거 계산해서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달려있는 거에 피해가 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착과 피해 구성률, 과거에 몇 개의 얼마의 피해 구성률이 있었나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낙과 피해 구성률은 감안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그 핵심이고요. 요거만 아시면 종합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앞에가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4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박, 일소가 하고 가을 동상에 이렇게 나뉘는데 우박, 일소는 낙과와 착과가 있고요. 가을 동상에는 착과만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낙과는 똑같습니다. 총낙과 과실 전수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총낙과 과실수의 낙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를 빼서 하고요. 표본조사는 낙과 과실수 합계를 표본주수로 나누어서 주당 낙과 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고 역시 낙과 피해 구성률에서 맥스 A를 빼서 구한다.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는 표본조사만 합니다. 왜냐하면 달려있는 걸 전부 조사할 수가 없죠. 뭐 수학해서 세보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표본조사만 합니다. 착과 피해 조사는 사고 당시의 착과 과실수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입니다. 자, 사고 당시의 착과 과실수를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전체 착과 과실수 구하는 건 한 번 있습니다.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를 전체를 하죠.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과수원의 적과 착과수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앞전에 어떠한 사고가 있었으면 낙과 사고가 있었으면 전수 조사를 하든 표본 조사를 하든 그 낙과 과실수가 산정이 되죠. 그다음에 나무가 죽었으면 거기에 달려 있는 과실수 이런 것들을 이제 누적을 해서 사고 당시에 그 과실수를 착과 과실수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 착과 과실수에다가 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를 곱해서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감, 떫은감 구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감, 떫은감도 기본적인 개념은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디테일에 있어 한 부분만 다릅니다. 자, 우선 맥스 A가 다릅니다. 맥스 A가 착과 피해 구성률 그리고 낙엽 피해에 따른 인정 피해율. 낙엽하면 단감, 떫은감 같이 다닌다고 그랬죠. 그리고 낙엽 피해가 사실은 착과된 과실에 미치는 피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엽과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무 잎사귀하고 과실하고 개수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착과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래서 낙엽에 따른 인정 피해율도 이 맥스 A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 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1.07 곱하는 거 7% 인정하는 것은 사과배의 경우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해주느냐? 사과배는 쉽게 떨어집니다. 단감, 떫은감은 이 전지가위로 해야만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거 혹시 이제 텔레비전 같은 거 보시면 그 장대 끝에 가위 달린 걸로 이렇게 해서 그 수확하는 걸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단감, 떫은감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은데 뭐 그래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낙과 피해의 경우에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산식도 똑같고요. 총 낙과 과실수의 전수조사의 경우에 낙과 피해 구성률에서 맥스 A를 빼고 대신 1.07은 안 곱한다. 표본조사의 경우엔 낙과 과실수 합계를 표본주수로 나누어서 한 주당 낙과 과실수를 구하고 여기에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고 낙과 피해 구성률 맥스 A를 뺀 낙과 피해 구성률을 곱하면 낙과 감수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7은 곱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피해율도 산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사 수확불능의 경우에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합에다가 무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과수를 곱해서 여기에 1-맥스 A. 이 사고 이전에 착과 피해 구성률이라든지 낙엽의 피해에 따른 인정 피해율이 있으면 그 가운데 가장 큰 값을 빼서 곱해주면 됩니다. 침수 피해 인정 주수 마찬가지고요. 침수 주수에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를 곱하고 여기에 1-맥스 A.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는 침수나무의 주당 평균 착과수 곱하기 침수율이고 침수율은 침수 꽂는 유가수 합계를 전체 꽂는 유가수 합계로 나눠서 구한다. 자,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이 이제 추가된 게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낙엽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태풍, 강풍 뭐 이런 게 발생하면 이제 낙엽, 나무 잎사귀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화재 집중 후 지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고 과연 지진으로 인해서 낙엽 피해가 발생할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분이. 이것도 뭐 적과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에다가
인정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를 곱하고 그다음에 특이한 게 낙엽 피해의 경우에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유일하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건데요. 미보상 비율을 산정한 게 있으면 적용을 하고 해서 낙엽 피해에 따른 감소과실수를 구하는데 인정 피해율은 이제 그 1.011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사고일까지 일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고 당시 착과과실수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고가 발생한 이전에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한 게 있고 여기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으면 그 사고마다 과실이 없어진 거 그걸 빼면 되겠죠. 그러면 적과후 착과수에서 사라진 것만큼이니까 사고 당시에 달려있는 착과수가 될 겁니다. 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정 피해율.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인정 피해율이 몇 퍼센트다 나왔으면 여기에서 맥스 A, 지금까지의 이번 사고 이전에 착과 피해 구성률 그리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가운데 가장 큰 값을 빼서 곱해서 구하는데 여기 이제 미보상 비율 예를 들어 10%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앞전에 구한 거를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재해로 인한 감수과실수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해서 예를 들면 병충해, 제초관리, 그 다음에 영농 기술 부족 뭐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율이 10%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다면 10%만큼은 빼고 감수과실수를 잡아주겠다. 이제 이것이 1 미보상 비율의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단감떨분감은 사과하고 같고 1.07 곱하는 거는 사과 배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구하는 산식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박 1소 가을 동상에 마찬가지인데요. 우박 1소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과 배의 경우하고 다 똑같기 때문에 뭐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낙과와 착과가 있고 낙과는 4종하고 똑같고 착과의 경우는 사고 당시 착과과실수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이다. 자, 그리고 가을 동상에도 산식은 똑같습니다. 착과 피해만 있고 사고 당시 착과과실수의 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인데 다만 여기서 또 낙엽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단감 떨분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피해 구성률 구하는 거는 다 설명을 드렸죠. 착과 피해 구성률은 100개를 선정했다 그러면 100개 이상입니다. 100개 이상을 선정해서 100% 피해형, 80%형, 50%형, 정상과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거기에 몇 개씩 있는지를 세고 가중치를 곱하죠. 그러니까 100%형은 2를 곱하고 80%형은 0.8, 50%는 0.5. 그 다음에 정상은 0을 곱하는 거죠. 가중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중치를 곱해서 이 개수를 곱하면 그러니까 피해 본 가중 개수가 나올 겁니다. 이것을 전체 과실수로 나누면 이게 착과 피해 구성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감 떨분감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정상 과실수에도 피해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단감 떨분감의 경우에는 정상 과실수에도 일정 부분 피해가 있다. 얼마나 있느냐? 그 산식이 이제 정상 과실수 곱하기 0.0031 곱하기 잔여일수라는 그런 산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상 과실수 곱하기 0.0031 곱하기 잔여일수. 그러니까 하루당 0.0031만큼 한 개의 피해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분자에 더 가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잔여일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예정 수확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정 수확일은 이제 단감 떨분감의 경우에는 11월 15일, 그러니까 보험 종기죠. 가을 동상의 보험 종기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가을 동상해로 인해서 잎 피해가 50%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얼어서 50% 이상 얼어야 되고 그래서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피해는 10월 31일까지 발생한 피해만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서 조항을 다 만족할 경우에는 정상인 과실수에다가 0.0031 곱하기 자녀일수를 곱한다. 자, 요거만 단감 떨분감의 경우에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과배, 단감 떨분감, 감수과실수 구하는 방법을 한번 쭉 일별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요거 산식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된 공통되는 산식이 있는데요. 조사 대상 주수, 이거 뭐 깊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를 빼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사 대상 주수는 이제 표본 조사할 때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 몇 개를 조사할 거냐. 자,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 당시에 나무 그 과수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 식재된 나무 수를 이제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죽은 나무도 있을 거고요. 수확불능 주수도 나오죠. 고사 주수, 수확불능 주수가 이제 그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보상 주수,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죽은 주수, 뭐 병충해나 이런 거이죠. 그다음에 그냥 과수원주가 마음에 안 들어서 톱으로 비워버렸다. 이거 미보상 주수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수학 주수, 조사하려고 했더니 나무 다 수확해가지고 이미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수확 대상인 나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를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표본주도 정하고 표본 조사를 해서 나중에 한 주당 몇 개가 나오면 거기에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전체의 착과수가 됐든 낙과수가 됐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조사 대상 주수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주수라고 할 때는 사고 당시 주수 플러스 이미 발생한, 사고가 여러 번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주수 플러스 기발생 주수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미보상 비율은 적과 종료 전에는 사고가 여러 번 나면 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죠. 그때 이제 미보상 비율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카테고리를 잡을 수 있다겠죠. 여러 번 잡으면 그 가운데 가장 큰 값만 한 번만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착과 감수 보험금 계산할 때 이제 계산식에 들어가죠. 그때 한 번만 적용을 합니다. 자, 미보상 주수 감수 과실수는 이제 미보상 주수의 한 주당 평년 착과수를 곱한다.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기준 착과수도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죠. 적과 후 착과수 더하기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더해서 기준 착과수를 구한다. 예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과전 종합위험 2의 문제가 15점짜리가 반드시 지금까지 5회 시험에 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좀 작게 돼 있습니다만 계약사항을 주어주고, 예를 들어 적과전 종합위험 2 사과 평년 착과수 3만 개, 가입 과정 250g, 가입 가격은 2,100원, 실제 결과 주수 100주고 뭐 자기 부담 비율 10%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을 보면 사고가 이게 무려 몇 개가 있냐면, 계약 적과 전에 한 번, 적과 후 착과수 조사 한 번 하고, 태풍, 가을 동상에 일소 우박 이렇게 4개가 왔습니다. 3개, 4개는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걸 한 10분 내에 풀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려운데, 하여간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총동원하면 풀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이 하나하나 잘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가 이제 그 계약상이고요. 적과 전에 우박이 피해가 발생했고 미보상 비율은 10%다. 이렇게 이제 사고가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해서 기준 착과수를 구하고 그래야만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이 산정이 되겠죠. 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홍로 10년생 40주가 표본주 3주에서 착과수가 630개가 착과수 전체를 조사하니까 630개. 그러니까 표본주 3주 조사한 게 630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로 일반 재배 15년생 60주 4주를 조사했더니 880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어주고 착과수가 몇 개냐 이렇게 표본 조사한 걸 가지고 전체를 추정을 하는 거를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수학, 불능, 미보상 주수를 빼서 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해보면 40주가 주어졌고 지금 다른 건 없으니까 40주가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이걸 대상으로 해서 3주를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보상 주수가 2주가 조사가 됐네요. 이제 15년생의 경우에 15년생의 경우에는 60주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미보상 주수가 2주가 있으니까 이걸 빼면 조사 대상 주수는 58주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착과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착과수는 표본주 착과수 합계를 표본주 합계로 나누면 한 주당 표본주 착과수 합계를 표본주 합계로 나누면 한 주당 나오죠. 이거를 시그마 전부 합하면 적과후 착과수 한 주당 나온 거에 조사 대상 주수 품종 재배 수령별 곱해서 이것을 각각 다 더하면 나올 겁니다. 즉 홍로 일반 재배 10년생에 630개를 3주를 조사해서 하니까 한 주는 210개가 되는 거죠. 630 나누기 3. 여기에 40주니까 곱하면 210 나누기 40이니까 8,400개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5년생은 880개가 조사되는데 이것을 4주 조사한 게 이거니까 4로 4주로 나눠서 한 주에 몇 개? 220개 곱하기 58주 곱해주면 이거를 다 더해주면 21,160개가 적과후 착과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에서 착과수를 빼니까 3만 개에서 21,160개를 빼면 8,84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최대 인정 피해율, 뭐 이런 거 곱하는 거 안 하나요? 이렇게 이제 잠깐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죠.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가입하거나 조수해나 화재로 인한 일부 피해의 경우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걸 안 줬으니까 그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단서가 있다면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착과수는 적과후 착과수의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해서 하니까 결국 이제 평년 착과수가 되고요. 미보상 감소 과실수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하니까 여기 이제 8,840기가 착과 감소 과실수였죠. 여기에 10%를 적용을 하고 미보상 주수는 평년 착과수 정도는 달렸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기에 한 주당 평년 착과수를 곱해서 구하면 8,840개 10%, 2주는 3만 개를 100주로 나누니까 300주 달린 거네요. 2주 이렇게 하면 1,484개가 미보상 감소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기준 착과수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는 거니까 3만 개, 10%는 3,000개. 그럼 다 구했습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하는 산식에 들어갈 거는 다 구했죠. 착과 감소량의 미보상 자기부담 빼고 가입가격 80% 곱하면 됩니다. 자, 8,840개에서 1,484개를 빼고 3,000개를 빼고 여기에 250g 가입 과중 곱하고 2,100원, 가입 가격 곱하고 80% 곱하면 182만 9,520원이 최종 착과 감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실 손해 보험금을 구할 텐데요. 여기 이제 사고가 여러 번 났다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보죠. 태풍으로 전수조사 2,000개가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우선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해서 5%룰이죠. 그거 가산해 줘야 되겠죠. 착과율 여기 주어졌습니다. 착과율은 적과후 착과수 나누기 평년 착과수니까 70.53%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70%니까 60%보다 크면 비례로 하죠.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착과율에 넣어서 40%로 나눠서 구하니까 779개가 나오고 착과 피해율은 3.68%가 나왔습니다. 5% 밑에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맥스 A로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파란 걸로 돼 있는 게 이걸 이제 여러 개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장에서 이걸 풀다 보면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뭐를 더해주고 뭐를 맥스 A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쪽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맥스 A는 3.68입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누적 감소는 779개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태풍 감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보죠. 지금 2,000개가 낙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낙과 피해 과실수를 이제 쭉 주었는데 병충해가 20개,
100%형 30개, 80%형 20개, 50%형 10개, 정상 30개다. 이렇게 조사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중치를 하면 되겠죠. 30개는 100%형이니까 1, 20개는 0.8, 그 다음에 10개는 0.5, 그 다음에 전체 과실수 합계를 더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병충해 과실은 정상으로 봅니다. 왜냐? 병충해는 보상하는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정상입니다. 이렇게 구해보면 46.36%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나왔으니까 무슨 구성률, 이거 맥스A인가? 자, 낙과 피해 구성률은 아닙니다. 착과 피해 구성률만 맥스A입니다. 떨어진 과실은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태풍 낙과 감수를 구할 수 있겠죠. 총 낙과 과실수에다 낙과 피해 구성률, 그 다음에 맥스A를 빼고 1.07, 1.07 곱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2000개에 46.36, 3.68 빼고 하면 913개가 낙과 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지금 절단이 2분의 1이 5주가 됐고 고사가 도복 5주, 유실 10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피해 나무 평균 착과수는 200개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무 감수는 고사나 수확불능은 그 무피해 나무로 곱해주고 여기 이제 1-맥스이니까 수확불능은 그러니까 고사 수확불능 다 합하니까 여기 지금 20주죠. 여기 200개 곱하고 1-3.68을 빼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이제 감안을 해줬기 때문에 앞에서 779개를 더해줬으니까 이만큼은 빼준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구하면 3,853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3.68은 여전히 그대로고 누적 감수는 779개, 913개, 3,853개, 913개 태풍으로 인한 감수, 나무로 인한 거 3,800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과실 9월 2일자 가을 동상의 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 동상에 와서 착과 피해 구성률은 44.9%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주면 괜찮은데 시험 문제를 뭐 꼬느라고 또 뭐 몇 개 하면 이거 또 구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어지면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착과 피해 구성률이 나왔으니까 이건 맥스 A로 쓰이겠구나. 자 이렇게 마음속에 하시고요. 가을 동상의 경우에 사고 당시 착과수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었죠. 적과후 착과수에서 그때까지의 낙과, 나무 피해, 기수확 있으면 기수확 빼서 구합니다. 자, 총 낙과가 2,000개 있었고요. 나무가 엎어져서 20주가 200주였죠. 200주씩. 그러니까 그걸 다 빼주면 15,000개가 지금 달려 있는 거고요. 여기에 착과 피해 구성률의 맥스 A를 빼서 해주면 15,000개, 44.9, 3.68 하면 6,249개가 가을 동상해로 인한 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소를 한번 보죠. 낙과 피해가 전수조사 1,000개, 피해 구성률 90%. 그 다음에 일소 이제 착과 피해도 발생할 수 있죠. 착과 피해 구성률이 58.8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 낙과 과실수 전수조사니까 그냥 그대로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낙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에 해서 1,000개, 90% 44.9 하면 451개. 착과 감소는 사고 당시 착과 수에다가 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이니까 다 주어졌으니까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여기 44.9가 가을 동상에 그 착과 피해의 맥스 A로 쓰였다는 거, 요거만 주의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1971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박이 적과전에 우박이 있으면 수확 직전에 착과 피해 구성을 착과 피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여기 이제 피해형 주어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이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구할 겁니다. 이게 구성률,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100%형, 80%형이 100개, 50%형이 40개입니다. 그러면 가중치를 해서 해보면 병충해는 정상으로 넣고요. 50%가 됐고 사고 당시 착과수에 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니까 50% 마이너스 58.82 이게 0보다 작게 나오죠. 그러면 우박으로 인한 착과 감소는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미 58%나 착과 피해가 난 걸로 해서 잡아줬으니까 이번에 했더니 50%밖에 안 나왔다며 그럼 이거는 앞에서 다 조사한 거 해서 감안한 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넣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누적 함수는 이제 우리가 다 지금 구해 놓은 거니까 지금 14,000개. 그다음에 자기 부담 감소 과실수 구할 수 있겠죠? 여러 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 적과 전 거를 이렇게 빼주다 보니까 0보다 작게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0보다 작게 나오면 0이 되고 과실 손해보험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적과 종류 2의 누적 감소량 전체 미보상 자기 부담 빼고 가입 가격 곱하면 그대로 나오겠죠. 미보상 자기 부담 없으니까 250g하고 2,100원 곱하면 약 740만 원 정도가 착과 손해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 문제가 나오면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사과 배를 했고 단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감은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낙엽 인정 피해율 그 부분하고 1.07 안 곱하는 거 이 부분만 다르죠.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착과 감소 과실수를 마찬가지로 구하고요. 평균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를 구했더니 5,000개. 그 다음에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해서 구하죠. 그래서 10,000개. 자기 부담 감수량은 기준 착과수에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는 거니까 지금 20%로 주어졌네요. 2,000개. 자,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자기 부담 빼고 가입 가격 곱하고 80%. 그러면 한식에 넣어서 그대로 구하면 이제 72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과실손해보험금 구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뭐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사과 배하고 같고 1.0 사과 배하고 똑같죠 지금. 네. 자, 과실손해보험금 구할 때 적과 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5%를 더해주는 거 이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착과 이율을 구하니까 50%가 됐고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는 이제 지금 50%니까 60%보다 밑에니까 5%가 됩니다. 5%니까 250개가 됐고 착과 피해율은 5%가 이제 맥스 A가 되겠습니다. 자, 태풍이 왔습니다. 낙과 1,000개 표본 조사했네요. 그러니까 100%형 1,000개 다 그냥 1,000개네요. 이건 왜 이럴 경우가 있냐면 아직 숙기가 안 됐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상품성이 없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게 떨어졌어도 이게 색깔도 안 들었다 그러면 이거 과즙으로도 팔지 못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피해율 100%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낙엽 피해율이 30%가 발생했습니다. 경과일수 100일 이렇게 했으면 낙과 피해 구성률은 100%가 되겠고요. 낙과 감수는 낙과 과실수의 낙과 피해 구성률을 맥스 A를 빼서 하면 되고 맥스 A 5%였죠. 그 해서 하면 950개가 되고 이제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구해야 되겠죠. 그건 1.01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자, 낙엽률이 지금 30%로 주어졌고 경과일수는 100일이다. 그러니까 한식에 넣으면 16.35가 인정 피해율이 되고 맥스 A가 바뀐다. 자, 인정 피해율이니까요. 그거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고 당시 착과수는 지금 적과 후 착과수 이후에 총 낙과 1,000개니까 1,000개만 떨어졌으니까 4,000개가 달려 있겠죠. 여기에 낙엽 인정 피해율 맥스 A 미보상 비율 요거만 미보상 비율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적과 후에 들어가는 건 요 낙엽 인정 피해율밖에 없습니다. 그럼 4,000개 16.35 5% 빼고 미보상은 없으니까 454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우박은 뭐 지금까지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사고 당시 착과수의 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니까 자, 여기 그 착과 피해 구성률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 번 해본 거니까요. 자, 가을 동상의 감소 과실수는 이제 착과 피해가 되겠죠. 이것도 주어졌는데 착과 피해 구성률 그런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고요. 사고 당시 착과수 3,000개에다가 이 지금 3,000개는 1,000개가 또 떨어졌죠. 사고 당시 착과수가 주어졌습니다. 이 가을 동상에 3,000개가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실손해보험금을
그대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누적 감소 지금까지 쭉 구한 거를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합산을 하고 자기 부담을 과실수를 구하고 이건 다 똑같습니다. 과실 손해보험금 구하는 거 다 똑같은데 자, 그 가을 동상에 아까 제가 요거 말씀을 드렸죠. 이 피해가 50% 이상이고 그다음에 10월 31일까지 가을 동상해로 이 피해가 발생하면 0.0031 그 산식이 있었죠. 만약에 그렇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걸만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잔여 일수가 이제 11월 4일 날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죠. 10월 30일까지 발생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일까지 11일이니까 잔여 일수가 착과 피해 구성률이 달라집니다. 정상 44개에다가 0.0031 곱하기 11일 이렇게 구해보면 40%가 아니라 41.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착과 피해 구성률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고 당시 착과수 3,000개에다가 41.5% 마이너스 30%니까 300개가 아니라 345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 동상해로 이 피해가 50% 이상이고 10월 31일까지 발생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을 동상해 착과 감소가 조금 더 증가한다. 0.0031 곱하기 잔여일수를 곱하기 정상 과실수를 더해준다. 자, 요거만 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까지 감수량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적과 종료 이후에 사고와 배의 경우, 그 다음에 배의 경우에는 1.07을 곱한다. 요 부분하고요. 단감 떫은감의 경우에는 요거 1.07을 곱하지 않고 대신에 낙엽 인정 피해율이 있다. 그리고 맥스 A에도 낙엽 인정 피해율이 들어간다. 이 부분만 더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을 동상의 경우에 설명드린 대로 0.0031만큼 더 가산하는 거. 이 부분이 좀 다르다고. 자, 그럼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손해평가사 2차 시험 가운데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인 과수 4종, 적과전 종합위험 2 과수 4종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8강부터는 이제 벼 품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사 행복한 교육을 이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